관계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과 두 문장의 공통된 품사의 기능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사입니다. 영어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관계대명사는 크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눕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생략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명사는 문장의 주 요소이므로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부사가 생략되겠죠. 부사는 문장의 주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든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딱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밑에 도식화되어져 있는 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한눈에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SVN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SVN-이라는 하나의 문장을 결합시킬 때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접속사 할 때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n과 뒤에 있는 n-가 같을 때 뒤에 있는 대명사 n-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므로 접속사와 n-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관계대명사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앞에 있는 n이 선행사가 되며 뒤에 있는 이 x 자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의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who냐 which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생략되어진 이 x가 관계대명사의 격, 즉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을 결정한다. 여기까지 내용은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바로 표가 나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실 때는 앞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주로 주격과 목적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격이면 뒤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할 것이고, 목적격이면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형태, 즉 동사로 끝이 나든지 전치사로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항상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뒤의 형태를 판단하는 그 습관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를 사물이나 동물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위치 뒤에는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 뒤에는 바로 동사로 시작이 된다. 기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 당연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The best picture books contain words and pictures. They complement each other. 이 두 문장이 있는데요. 최고의 그림책은 contain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와 그림들을. 그들은 서로서로 보완합니다.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는 words and pictures죠. 그래서 앞에 있는 words and pictures가 n이 되고 뒤에 있는 they가 n-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칠 때에 접속사가 필요하고 뒤에 they가 지금 대명사이므로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 words and pictures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사용해야 되고 주격이므로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로 문장을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밑에 문장을 보셨을 때 which 뒤에 컴플먼트가 동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맞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Students develop self-confidence. 학생들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It makes learning and personal growth possible. 그것은 만듭니다. 학습과 개인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이 두 문장을 합칠 때에 앞에 self-confidence와 뒷문장의 it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lf-confidence가 선행사가 되고 뒤에 it이 없어지는데 이 it의 자리가 주어 자리이므로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에서도 which 뒤에 makes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격이네. 그리고 앞을 보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네. 그러므로 which가 맞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Our self-image is a blueprint which determines how we see the world. 여기 나오는 예문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수능에 출제된 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이 해석이 편하게 되는지 문장 구조가 분석이 되는지를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독해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ur self-image, 우리의 자신의 이미지는 blueprint, 청사진이다. 결정하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which를 주목하셔야 되죠. which 뒤에 determines, 결정하다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앞을 보니까 blueprint, 청사진이라는 사물, 즉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해석을 하실 때는 which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문장 보시게 되면 An old teapot which has lost its lid becomes an ideal container for a bunch of roses picked from the garden.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becomes가 보이셔야 되고 becomes에 동그라미 치시고 문장 처음에 나오는 명사 teapot에 동그라미 치시게 되면 teapot이 주어가 되고 becomes는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which부터 lead까지는 가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 teapot은 차주전자가 becomes 된다. 아이디얼 이상적인 컨테이너 용기가 끝입니다. 근데 무엇을 담는 용기죠? A bunch of roses 한 다발의 장미꽃을 위한 어떤 장미꽃이죠? Picked from the garden 정원에서 꺾은 꽃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사실은 전치사 for 이하는 수식을 하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teapot이 주어고 becomes가 동사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것은 괄호를 묶어서 앞에 주어를 수식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which를 보시게 되면 which 뒤에 has 동사가 왔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다. 선행사는 앞을 보니까 teapot이니까 사물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s lost its lid. lid는 뚜껑이거든요. 뚜껑을 잃어버린 뚜껑이 사라진 차주전자는 이상적인 용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밑에 문장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e most refined and precise research data are only raw materials which may or may not become literature. 문장은 길지만 이 문장의 동사는 are가 됩니다. 데이터 뒤에는 are가 되게 되고 주어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들은 무엇이다? raw material, 원재료이다. 어떤 재료? which 이하가 설명하는. 그럼 which 뒤에 may or may not, 즉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which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선행사가 raw materials, 사물이니까 주격 which가 맞네.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해석은 지금 하기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문장을 노트에 한번 써보시면서 쓰고 나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계사가 2개 이상 등장하게 되면 문장이 복잡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석이 자기 나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전에서는 많이 틀리게 된다는 거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In a play, as the characters try to solve the problem, they run into complications which only make the problem worse.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which 뒤에 make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리고 선행사를 보니까 complications, 복잡한 일들, 복잡한 상황들이라는 사물이 왔으니까 이때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which를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특히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별하는 게 그 습관만 들리면 되기 때문에 단어가 부족해서 잘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연습을 잘 많이 하시지 않는 아이들의 핑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빨리 가게 되면 한 연극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어떤 위치 이하가 설명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상황들은 only 단지 그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위치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두 가지는 try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 s다. try ing는 시험삼아 ing 해보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un into라는 표현은 우연히 만나게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무언가를 만나게 되죠. 그 표현을 우리는 run into를 쓰게 되고 한 단어로 나타나면 encoun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run into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보실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which는 사물을 선행사로 주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물 또는 동물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져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which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하나야 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which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They do not make the progress they would like to make it. 그들은 발전을 하지 않아. 그들은 발전을 하고 싶어 해. 이런 문장인데 앞에 있는 progress와 뒤에 it이 같은 형태죠. 그러면 the progress가 선행사가 되고 it이 생략되게 됩니다. 그래서 which를 넣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무엇을 먼저 보라고 했죠? 뒤를 먼저 봐야 됩니다. 뒤를 보니까 they would like to make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동사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선행사를 보니까 progress가 사물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예문에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would like는 한 단어로 want입니다. 그래서 want to make입니다. 만들기를 원한다. 뭐를 목적어가 없게 되는 거죠. 밑에 예문 보시면 Some of the wolf spiders build a trapdoor. They hide under it. 자, wolf spider들은 trapdoor, 함정문을 만드는데 그들은 그 함정문 아래에서 숨어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선행사는 trapdoor고 뒤에 명사는 it입니다. 그럼 뒤에 대명사 it이 생략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under만 남게 되니까 under의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trapdoor, 사물. 그러니까 which. 이렇게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Hope is the word which God has written on the brow of every man. 여기 나오는 예문들은 수능에도 등장한 예문들이고 아주 좀 좋은 말들이라서 선생님이 좀 뽑아봤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단어인데 신이 새겨놓은 단어랍니다. 모든 사람의 이마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썹에 brow는 우리가 forehead는 im하고 그 밑에 있는 게 brow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썹에 새겨놓은 희망이 단어가 희망이다. 어쨌든 God has written에 대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선행사는 word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써야 한다 이 말이고요. The fortune which nobody sees makes a person happy. 여기서는 sees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fortune, 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는 때로는 미신을 믿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업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seize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데 선행사는 fortune이니까 목적격 위치를 썼다.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대로 makes가 동사고 fortune이 주어니까 위치부터 seize까지 가로 묶으면 된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seize도 동사고 makes도 동사인데 어떤 걸 문장의 동사로 보아야 합니까? 당연히 makes를 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nobody에 걸리는 동사가 seize이기 때문에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kindness is a language which the deaf can hear and the blind can see.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the language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면 deaf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고 the blind 맹인들이 볼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절함을 베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보상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는 것이 좋다라는 예문이 되고요. 어쨌든 위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뒤에 here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뒤에 see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위치는 목적격인데 선행사는 language, 언어기,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The follies which a man regrets the most in his life and are those which he didn't commit when he had the opportunity. follies, 어리석은 것들이죠. 어떤 어리석은 거죠? which부터 life까지 가로 묶으면 됩니까? 그러면 follies, 어리석은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are those, 그런 것들이다. 어떤 것들이다? which가 설명하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which가 지금 두 개가 등장을 했죠. 두 개다 보니까 목적격이네요. 먼저 나온 which를 보니까 a man regrets, regret에 대한 목적격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후회를 어떻게 하죠? The most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은 those, 어떤 것들이냐면 위치가 설명하는 그가 didn't commit, 행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언제? When he had the opportunity, 그가 기회를 가졌을 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들은 그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품지 못했던, 그 기회를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도, 관계대명사도 결국은 문법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지만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찾기 연습 반드시 계속 하시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람을 선행사로 하느냐, 사물을 선행사로 하느냐,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격이냐, 목적격, 그리고 사람이면 후, 사물은 위치,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가능하면 빨리 관계사를 마무리를 지어 드릴 건데 가능하면 빠른 복습을 통해서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품사 두 문장을 합치는 거야.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서 후와 위치가 결정이 돼. 그리고 뒤에 생략되어진 대명사의 자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해. 이 관계를 복습해서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과 목적격에 사용되어지는 위치를 다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